이번 강의에서는 학습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개인의 해석에 세 가지의 관점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행동의 변화로서의 학습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는 학습을 사고의 변화라는 그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사진 한 장 볼게요.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위의 사물을 보고 느끼며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시간을 확인한 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쉬운 일들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네, 이렇듯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의한 생각과 사고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생각과 사고의 변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인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인지주의가 나왔으니 간략히 설명하자면 인지주의는 배우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학습으로 보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여기서 인지는 감각, 경험,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인지주의에서는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몰랐던 내용을 배우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무엇이 바로 행동이 아닌 생각이 변화할 때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인지주의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요. 초창기에는 인간은 컴퓨터처럼 세상을 이해한다 라는 생각으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기억하고 이해하는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이 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뇌의 각 부분과 인간의 사고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살펴본 대로 배우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주의학자들은 학생이 공부할 때 마음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사고 작용을 이해하는데 다름 아닌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여기에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설명해 볼게요. 정보 처리 이론에 가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우리 하나의 머리라고 볼게요. 자, 기억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세 개의 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들은 각각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된 세 개의 방들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방을 가려면 반드시 앞에 방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방은 네, 감각 기억, 두 번째 방은 단기 기억, 마지막 방은 장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처음에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방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이 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각 기억입니다. 자, 감각 기억은 세상의 말 그대로 세상의 감각 정보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죠. 뭐 감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시각, 청각 등등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뭘까요? 청각적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 기억에 저장되고요. 만약 교사가 칠판에 도표를 그린다면 그 도표는 그렇죠. 시각적 정보로서 감각 기억에 저장되고요. 이처럼 우리가 접하는 감각 정보들은 모두 감각 기억에 저장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데 감각 기억은 외부의 정보를 오랫동안 담아둘 수 없답니다. 연구 결과 시각은 시각적 정보는 1초, 청각적 정보는 4초 정도에 머문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각 기억 내에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은 무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저장하며 정보의 수용량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교사의 말은 감각 기억에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떻습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고.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어떻습니까?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정보가 감각 기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느냐 아니면 단기 기억으로 전달되느냐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단기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합니다. 약 20초 정도라고 합니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 기억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저장해요. 그렇죠? 반면 다시 말하지만 단기 기억은 좀 더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반면 단기 기억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용량에 제한이 있죠. 대략적으로 7단위 정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즉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기 기억에 그리고 또한 저장 용량보다는 많은 수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먼저 들어온 정보를 잊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제시되면 어떨까요? 모두 학습하기 어렵고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학습한 경우 우리는 내용을 잊어버리죠. 이런 망각 현상은 특수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기억의 크기가 작아서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좀 전에 봤었던 마음의 마지막 방인 뭡니까? 장기 기억이죠. 여기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호화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옮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새롭게 공부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과거 지식과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이죠. 자, 수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정수를 새로 배운다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자연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정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령 국어를 예로 들어보자면 가령 고전 시가에서
해석하기 좀 난해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해석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화자의 정서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현대시의 지식을 활용해서 또 고전 시가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자의 정서를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기 기억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양, 다시 말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그리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용량은 무한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마음속에 뭐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정보의 인출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저금한 돈을 꺼내 사용하듯이 필요한 지식을 꺼내어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인지주의 관점에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배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학습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사고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